大家好, 랄랄라 김쌤입니다. 오이노색 미니특강 1강 성조 활동지 편인데요. 교구, PPT, 노래, 게임 등 여러 방식으로 성조를 익히고 마지막으로 활동지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는 학년별로 구성해봤습니다. 1, 2학년은 간단한 성조 미니북 활동지를 만들어 보고 3, 4학년은 움직이는 성조 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5, 6학년은 성조 학습지를 통해 성조 연습을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학년은 간단한 팔동작이나 움직임으로 성조를 익히면 좋죠. 이렇게 일성은 선생님이랑 같이 친구들이 팔로 표시를 한다든지 하면서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익히는 걸 이따가 활동지로 만들 거예요. 자, 일성은 이렇게 어떻게 표현했었죠? 팔을 하고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친구들하고 같이 팔도 올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해도 좋고 뭐 팔을 움직이면서 표현해보고 몸으로 표현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소리 이성. 삼성은 어떻게 하면 좋죠? 팔을 내렸다 올렸다 또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표시해 주는 게 삼성. 사성은 태권도 기합 넣듯이 이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쵸? 자, 다 같이 태권도 기합 넣는 소리 사성 하면서 사성도 연습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연습해 본 아까 이 성조 친구들을 어떻게 팔동작을 그려보는 활동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성은 자, 팔을 쭉 뻗는 소리. 이성은 올라가는 소리 팔을 슝슝슝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친구들이 직접 그려보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3월 달에 1학년 친구들은 학교에서 거의 필기를 하지 않아요. 학교에 따라서 1학년 1학기 동안에 담임 선생님 수업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모든 수업에서 쓰기 활동은 하지 않는 방침을 정하는 학교도 있죠. 그러니 1학년 활동지 같은 경우는 특히 3월 달에는 간단한 걸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뭐 색연필로 이렇게 간단하게 팔동작을 그려주면서 성조의 음가와 표시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2학년 친구들 정도 됐다고 하면은 요건 좀 약하죠. 자, 이렇게 일성, 얘는 일성이다 라고 직접 쓰고 또 한자도 한번 써보고 또 이렇게 이성, 이렇게 한자까지 써보는 활동지를 조금 더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활동지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1성, 2성, 3성, 4성 직접 친구들이 활동작으로 성조 표시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글도 써주고 자, 이렇게 프린트를 하셔서 친구들하고 활동지 작성을 하고 그다음 적으면 바로 미니북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간단한 미니북을 한번 1, 2학년 친구들하고는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3, 4학년인데요.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성조를 연습한 후 이렇게 움직이는 카드를 한번 만들어서 성조를 표시하면서 연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다다다다던 두루루루 움직이죠. 자, 이쪽도 한번 볼까요?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슝슝슝슝슝 하고 움직이는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색깔의 A4 색지를 준비를 해주세요. 자, 화면에 보이는 기준으로 가로가 29.7, 세로가 21cm예요. 딱 떨어지는 30cm가 왜 아닌지 참 궁금한데. 자, 먼저 1번 용지에 가로 5, 세로 5cm 정사각형을 5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2번 용지는 1번보단 조금 더 크게 자, 지금 이 종이 같은 경우는 전체 가로가 29.7cm니까 나누기 5해서 가로 세로 5.9, 5.9 정사각형 5개를 만들어 줄게요. 뭐 선생님이 원하시면 6cm, 6cm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보다는 좀 더 크게 큰 정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자, 5개 만들어서 자, 4번 설명처럼 큰 사각형 위에 작은 사각형을 붙여주세요. 하나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색지에서 가로 29.7, 세로 5.9
아까 5.9로 했으니까 큰 사각형은 5.9, 세로 5.9로 해서 직사각형을 하나 또 오려주세요. 그리고 좀 전에 아까 큰 사각형, 정사각형 안에 작은 사각형 붙였잖아요. 그걸 붙인 것을 지금 이 직사각형에다가 대고 이렇게 끝점을 표시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위에 아래 끝점을 쭉 표시한 뒤에 선을 그어줍니다. 자, 그어서 그 뒤에는 1cm 간격으로 4개의 선을 더 그어줄 거예요. 자, 7번 그림 한번 보면은 네, 이렇게 정사각형을 대고 선을 그어줬죠? 그 뒤에 1cm 간격으로 하나, 둘, 셋, 4개를 더 그어줍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어준 다음에 그 선을 따라서 접어줄 거예요. 짠짠짠짠짠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접어주신 다음에는 아까 만든 그 정사각형 5개 있잖아요. 그 정사각형의 끝부분에 한 1cm 정도만 풀칠을 해주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대고 그렸던 거기다가 첫 번째 칸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전체 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 정사각형을 끝부분만 붙였잖아요. 나머지 4개의 정사각형도 역시 1cm 정도만 풀칠을 해서 아까 1cm 간격으로 우리 칸 그어놓은 거기다가 딴딴딴딴딴 5개 13번 그림처럼 다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붙여줬으면은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다시 2번 색지 그 아까 지금 5개 정사각형 붙인 그 2번 색지 커다란 거를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다시 또 그 2번 색지 남은 종이에다가 가로 12, 세로 3cm짜리를 하나 더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그림처럼 15번처럼 끝부분을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맨 처음에 붙였던 정사각형 있잖아요. 우리 정사각형들은 다 지금 다 붙은 게 아니고 끝에만 붙어 있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들어서 그 지금 새로 만든 그 직사각형, 조그만한 직사각형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지금 16번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요. 1, 2, 3, 4, 5, 5번째 맨 처음에 붙인 거죠. 자, 그걸 들어서 그 뒷부분에다가 지금 12 곱하기 3cm 그거를 끝부분을 여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걸 잡고서는 그 새로 만든 걸 잡고서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 움직이는 것처럼 돼요. 자, 이해가 되셨겠죠?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자, 그렇게 된 다음에 한 2cm 정도 떨어진 곳에 선을 살짝 그어가지고 이제 마무리. 왜냐면 이제 손잡이가 너무 기니까 더 꼭지점을 만들어서 2등분 해가지고 살짝 잘라주시면은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되겠죠? 자,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다가 성조를 직접 1, 2, 3, 4성을 써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예쁜 뭐 성조 무슨 뭐 동작들이 있으면은 그런 걸 갖다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조 하면서 자, 1성, 2성, 3성, 4성 또 이렇게 1성, 2성, 3성, 4성 친구들하고 선생님들은 좀 더 예쁘게 저보다 훨씬 더 예쁘게 샘플을 만드셔서 친구들하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은 5, 6학년인데요. 기본적인 성조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요, 퀴즈 형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 5, 6학년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내용을 심화시켜주는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그냥 설명만 하면 좀 딱딱하니까 골든벨 퀴즈 형식을 통해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자세한 성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 선생님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성조 부호는 아무 곳에나 표시해도 되나요? 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골든벨처럼 O, X 손으로 한번 표시를 해달라고 하세요. 자, 성조 부호는 아무 곳에나 표시해도 될까요? O, X 들어주세요. 빠밤빰 빠밤빰 친구들이 들겠죠? 자,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정답은 예, X입니다. 네, 이렇게 애들 되게 좋아해요. 1학년처럼 좋아하는데요. 자, 그럼 성조 보호는 아무 곳에나 표시해도 되나요? 아니죠. 자, 어디에다가 표시한다? 바로 운모 위에 표시를 한다라고 알려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운모가 뭔지, 또 성모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자,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의무적으로 공교육에서도 다 지금 이제 영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음, 모음 이런 개념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에서 모음과 비슷한 것을 운모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해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운모 어디다 표시를 하느냐? 자, 바로 아, 오, 으, 이, 우, ü. 자, 요 기준을 딱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아가 제일 입모양이 크고 그 다음에 오, 으, 이, 우, ü 뭐 이렇게까지 순서를 알 필요는 없겠지만 요 순서를 기억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어디다가 찍어주냐 하면은 B하고 A가 왔을 때 B, 자 빠바 할 때 B는 성모가 되겠고 아는 운모 그렇지. 그러니까 아 위에다가 성조를 표기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해주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찌라는 거가 있는데, 자, 얘도 제이는 성모고, 아이가 운모가 되겠죠. 그럼 성조는 운모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근데 좀 뭔가 불편해 보이죠? 자, 여기서 바로 두 번째 퀴즈 저는 들어갈 거예요. 자, 두 번째 퀴즈. 아이 위에 성조는 그럼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아까 조금 뭔가 불편해 보이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요, I 위에다가 성조를 표시를 해줄 때는 점을 빼고 그 위에다가 표시를 한다라고 알려주면 좋아요. 자, 이렇게 I 위에다는 점을 빼고 1성, 2성, 3성, 4성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것도 한어 병음을 쓰다 보면 꼭 고학년 친구들 한번 꼭 물어봐요. I 위에다 점이 있는데 점 위에다 쓰나요?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이렇게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퀴즈. 자, 그럼 모음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복운모라고 하는데, 자, 그럴 경우 운모가 여러 개가 나올 경우는 그럼 성조는 어느 운모에다가 표시를 할까요? 자,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당연히 입이 더 크게 벌어지는 모음인데, 자, 이렇게 알려주면 좀 어려우니까 아까 그 순서 아, 오, 으, 이, 우, 이 순서대로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찌아오 같은 경우도 I, A, O 세 개가 나오는데 아가 제일 앞에 있고 제일 크게 벌어지니까 제일 앞에 있는 거 순서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에다가 성조를 표시를 해준다. 또 A 같은 경우도 의어가 이보다 더 먼저 있으니까 그쵸? 여기다 표시를 해주고 나 구어, 유하고 오어 같은 경우도 자, 오어가 두 번째 앞에 있고 우는 뒤에 있죠. 자, 앞에 있는 거에 먼저 찍어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이 잘 찾아서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모든 언어에 예외가 존재하죠. 자, 성조 표기에서도 딱 하나의 예외. 이하고 유가 나란히 있을 때, 같이 올 때가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어디다 찍어줄까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서. 그쵸? 네, 맞아요. 뒤에 음모에다가 표시를 해준다라고 요거는 알려줘야 되겠죠. 자, 아까 그 기준, 아, 오, 으, 이, 우, 이, 요 기준에서 뚜이 같은 경우는 뭐 상관이 없었어요. 아이가 먼저 오니까 그 기준이 아니었었죠. 이하고 아이 또는 우하고 아이 순서가 바뀌어도 되고 이렇게 왔을 때는 무조건 뒤에 음모에다 찍어준다. 그래서 지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이하고 우인데 원래 원칙대로라면 아이 위에다 찍어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뒤에 오는 음모에다가 표기를 하기 때문에 우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였었죠. 이런 예외 사항 같은 경우도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은 우리 5, 6학년이 이제 중학교 가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면서 얘기할게요.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중학교 3년 과정 중에서 1년을 우리 제2 외국어를 배우는데 제2 외국어로 중국어를 택한 학교들이 이제 많죠. 그런데 이제 제2 외국어를 3월달서부터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3월달, 4월달 배우고 2달 얼마 안 배우고 바로 중학교에서부터는 중간고사를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당연히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 배운 거 없는 친구들한테 문제를 시험 문제를 내서 변별력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되게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다 나와요. 그리고 또 생활중국어, 중학교 생활중국어 교과서 첫 부분에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발음과 성조, 음모 이런 것에 관한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5학년이나 6학년 학생들은 한 번 정도 선생님이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의 발음은 뜻글자인 이렇게 한자는 발음을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 기호를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한어 병음이다 라고 부르고 이 한어 병음은 현재는 로마자를 사용하여서 표기를 한다 라고 알려주면서 한어 병음의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성모,
그 다음 성모를 제외한 나머지는 운모라고 하고, 그리고 운모 위에 성조라는 것을 표시해서 자,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정도는 알려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5, 6학년하고 성조에 대해서 이것저것 퀴즈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으니까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를 해봐야겠죠? 저는 학습지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학습지는 이제 평가나 시험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풀어냈다는 성취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친절하게 성조 표기도 다 보여주고 또 기본적인 단원모도 적어주시면 좋아요. 자, 적어서 이렇게 보면서 직접 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발음을 불러주시고 아이들이 직접 성조를 표기하는 거겠죠? 뭐 제가 선생님이니까 뭐 3번씩 불러줄 테니까 잘 듣고 성조를 표기해 보세요. 그래서 마 하면은 아이들이 그 녹색 박스 안에 있는 걸 보면서 일성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에다 표시해야 되는지 인식을 하면서 네,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성조에 대한 학습지로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1, 2학년은 발 모양을 그려서 표현한 미니북 활동지를 한번 만들어 봤고, 3, 4학년은 재미있는 성조 카드를 통해서 또 5, 6학년은 퀴즈 형식으로 성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습지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성조에 대해서 학년별 수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今天讲到这里，大家辛苦了，再见。